여러분 안녕! 수원에서 온 나이스 교무님이야. 뭐라고? 나이스 경험님이요. 그렇지. 11월도 반절이 지나가고 있네. 산에 있는 나뭇잎 색깔이 점점 짙어지다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치?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올해 남은 시간 모두들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야기로 만나는 대종경 시간이야. 이 나이스 교무님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어. 바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만드실 때 있었던 일이야. 이야기 제목은 도덕으로 세상을 구하다. 잘 들어봐. 무엇으로 세상을 구한다고? 도덕이요. 그렇지, 도덕이야. 딩동댕, 잘 들어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은 처음 원불교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믿음이 굳은 9명의 제자를 먼저 고르시고는 원불교 창립의 표준 제자로 선정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다. 우리가 이때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갈수록 정신의 힘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을 구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는 원불교의 창립 회원들이 되자. 대종사님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됨에 따라 반면에 사람의 도덕성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전망하시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은 가장 먼저 바다 갯벌을 막아 논으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갯벌에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으면 바로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전남 영광에 있는 정관평이라는 논인데요. 바다를 메꿔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대규모의 쌀 농장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에 착수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지금의 은행과 같은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버려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암울했던 시기였죠.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일본 경찰의 눈치를 보던 때였습니다. 여보게, 길룡리라는 마을에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바다를 메꿔서 논으로 만든다고 하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바다를 막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하하하하. 저축조합에서 엄청난 간척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이 마을 저 마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자 이를 구실로 박중빈과 저축조합을 수상하다며 조사를 하겠다고 일본인 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인 순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중빈이 어딨어? 이봐, 박중빈이 나오라고 그래. 소태산 박중빈이 누구야? 일본인 순사가 박중빈이라고 대종사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다가오자 화가 난 대종사님 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그분은 우리 스승님이오. 당장 사과하시오. 그러나 이것을 본 대종사님은 그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 크게 탓할 일이 아니오. 남을 교화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항상 남을 정성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오. 내가 져줄 자리에서 져줄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오고 이기지 못할 자리에서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올 것이오. 사실 일본인 순사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다가는 피해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대종사님은 나중을 기약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본인 경찰의 비위를 맞춰서 오해를 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본인 순사는 교당 안과 밖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런 꼬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멈추지 않고
박중빈을 결국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대종사님은 차분한 말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앞장서서 경찰서로 걸어갔습니다. 별일이 아니니 할 일들 잘 하고 계시오. 순사는 칼을 차고 뒤따랐습니다. 잡혀간 곳은 바로 영광경찰서였습니다. 박중빈, 간척사업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 돈이 독립운동단체에 흘러들어간 것이냐? 일본인 경찰서장이 대종사님을 협박하며 추궁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저축조합이 독립단체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신문을 했지만 아무것도 걸릴 만한 내용이 없자 그들은 대종사님을 풀어줬습니다. 심한 수모와 고통을 담았음에도 대종사님의 표정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습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순사는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의 일이 옳다면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요. 구로 독립을 원하는 만세운동의 불길이 대종사님이 계시던 영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달려와 대종사님께 물었습니다. 대종사님, 지금 온 나라에 만세운동이 한참인데 우리도 만세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이 조선의 독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세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주권을 찾아야 하오. 그런데 문제는 독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오.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죽을 줄 알아야 하오. 대종사님, 크게 생각하고 크게 죽는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총칼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 같지만 총칼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총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변함없는 힘은 정신의 힘, 도덕의 힘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 앞에 주눅들거나 겨루려 하지 말고 더 강력한 힘인 정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 그것이 크게 생각하고 크게 죽을 줄 아는 것이요. 대종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굳은 마음으로 100일 동안 기도를 합시다. 간척 사업이 끝난 후 제자들은 100일 동안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반듯하게 앉아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9 제자가 100일간 기도를 올린 구인 기도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9명의 제자가 9개의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가 함께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일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린이 여러분, 대종사님은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저축조합이 독립운동 단체와 내통하고 있다는 일본 순사의 의심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대종사님은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의 독립뿐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이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한 사람과 싸워서 겨루려 하는 것보다 이 도덕과 정신의 힘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대종사님을 보고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